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화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미국 증시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군들 흐름을 보시죠.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377.44달러 최고치 신고가를 계속 좀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자 미국 시장 샘 알트먼의 해임 소식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일시로 좀 주춤한 다음에 오늘 장에서는 다시 뛰어오른 이유가 있죠. 2% 넘게 올랐습니다. 자, 엔비디아 내일 새벽에 실적 발표 있죠. 실적 발표 앞두고 역시 2%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역시 미국 AI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주도하고 있음을 눈여겨볼 수 있겠죠. 애플도 중국 기관에서 아이폰 사용 금지 이 소식 때문에 하락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스란히 더 치고 올라가면서 오히려 9월 고점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셀인 메이 바인 노벤버 이런 주식 격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11월 장이 바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여러분에게 11월 초에 제가 포트폴리오를 좀 이런 식으로 좀 짰다 이미 좀 말씀을 드렸었죠. 11월 2일자에 이제 공개한 건데 지수 관련 ETF는 QQQ, 스파이, 그다음에 반도체 ETF, 그다음에 3배짜리 ETF 이렇게 레버리지 ETF를 좀 짜드렸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이 네 종목으로 종목군을 말씀을 좀 드릴 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포트폴리오는 제 유한타 고객들한테 좀 제시한 포트폴리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한 내용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꽤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죠. 참 저걸 보면서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부럽고, 자, 우리 시장도 좀 뒤늦게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개선되고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이제 체크 포인트 보게 되면 내일 새벽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하죠. 여기 이제 실적 발표한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승하냐, 변곡점에 이를 것인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30일 금통위도 있습니다만 일정상 이 테슬라의 이 사이버 트럭 출시가 예정돼 있죠. 일정 한번 잠깐 볼게요. 11월 30일 날 한국은행,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하고 테슬라 사이버 트럭 출시. 요 부분이 지금 미국 증시에 아주 중요한 또 이벤트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셔야 할 것 같고요.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오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지난 주말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하락한 것은 샘 알트먼이 이제 오픈 AI에서 해임됐던 소식, 이 소식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왜 약세를 보였냐?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저 클라우드 서비스가 오픈 AI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샘 알트먼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만은 해임되게 되면 여기가 이제 100억 달러 이상 투자를 했지만은 좀 불확실성이 좀 작용한 거죠. 그러나 오히려 이 샘 알트먼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려와서 사내 AI 팀 수장으로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 소식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나스닥 지수가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볼까요? 먼저 PIMS닷컴 보겠습니다. 쭉쭉 올랐죠. 다우지수 0.58,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는 1.13%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74. 이 막판에 약간의 차익 매물은 좀 나온 모습이네요. 그게 부담 없는 그런 모습이죠. 차트상으로도 오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고치를 보였다. 대단합니다. 22개월 만에 최고치다.
자, 200일선. 여기서도 이제 이번에 한 번 더 확인했지만은 200일선을 돌파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알 수 있죠. 직전 고점에 이제 거의 나스닥 지수 와 있기 때문에 풋옵션을 매수하는 투자자들도 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도 좀 있습니다. 여기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인데, 그러니까 산타가 너무 일찍 왔다. 네, 그러니까 너무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다. 그래서 네, 이 풋옵션 스프레드를 좀 고려하는 투자자들도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그림에서 보게 되면 네, 셀인 메이 바인 노벤버 딱 맞죠? 우리 시점에서는 뭐 한국 시리즈 시작할 때쯤 주식 사서 뭐 그런 표현과 똑같죠? 프로야구 시범 경기 끝날 때쯤 분할 매도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여하튼 간에 지금 올해 1년 걸 보게 되면 네, 물론 이제 5월 달이 최고점은 아니었습니다. 한 6월 정도의 최고점을 좀 기록했고 그 다음에 조정받고 11월 달에 저점 치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데 이 제너레이티브 AI, 이 생성형 AI에 대한 강력한 수요 덕분에 이 투자자들의 좀 기대치를 좀 넘을 것이라 그런 이제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2.4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상승 출발할 겁니다. 상승 출발한 이후에 어제처럼 양봉의 흐름이 좀 나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원달러 환율은 더 밀렸습니다. 지금 1286원대까지 NDF에서 밀렸는데 원화 강세, 일시적인 원화 강세 이런 흐름이 외국인 순매수를 좀 이끌어내고 좀 있죠. 자, 여기서 볼까요? 자, 쭉 볼까요? 네, 원달러 환율은 1287원대입니다. VIX는 2.75 빠진 13.42를 기록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4.42%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블룸버그에서는 이제 이런 소식도 좀 있었어요. 이 160억 달러에 이르는 20년 만기 국채의 성공적인 매각이 투심을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이끌었다. 이런 내용도 좀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쭉 보시고요. 달러 인덱스는 103.32%, 반도체 ETF는 523.21달러로 1.47% 올랐습니다. 미국 시장도 AI 관련 메가캡,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주도하고 있고 반도체 주도하고 있죠. 자, S&P 500 맵을 보시죠. 먼저 ETF 도형부터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지수 상승에 따라서 레버리지 ETF가 올랐습니다. TQ 3배짜리가 TQQQ가 나스닥 3배짜리 ETF 3.9% 올랐네요. S&P 500 3배짜리는 2.58% 올랐고요. 반도체 ETF 3배짜리 SOXL 5.2%. 다 빨간색은 인버스죠. 인버스는 다 하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S&P 500 맵 보시죠. 딱 보면 뭐 메가캡,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메타, 테슬라 다 올랐는데 상승폭이 큰 게 뭡니까? AI,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죠. 그 다음에 반도체, 브로드컴,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 올랐고 지난주 중국의 수출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4% 빠졌던 AMAT가 오늘은 2.92%, 93% 올랐고요. 램리서치나 KLA 등도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건 뭐 이쪽이 가장 눈에 띄죠. 업종으로 봤을 때는 뭐 특이점으로는 이제 BMS 같은 건 하락했고 보잉은 좀 상승했습니다만은 각각의 어떤 개별 재료로 움직인 거고 전체 업종으로 보게 되면 AI와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했다. 그런 영향을 이제 국내 증시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쭉 좀 설명했습니다.
외신 기사 한번 볼까요? 자, 오픈AI에서 해임된, 축출된 샘 엘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새 팀에 합류한다는 소식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새 AI 팀을 이끈다는 얘기죠. 사티아 나델라, 사티아 나델라, 이 마이크로소프트 CEO 입장에서는 이 불확실성, 이게 오픈AI의 그 생성형 AI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샘 엘트먼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불확실성 제거하기 위해서 영입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뭐 난리가 아닙니다. 오픈 AI는 오픈 AI 전체 직원이 770명인데 이 중에 667명이 이 사회가 오픈 AI를 감독할 능력이 없다. 이 사회가 사임하지 않으면 우리 다 샘 엘트먼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가겠다 이렇게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승리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실적이 내년도 AI 수요를 엿보게 해줄 것이다. 일단 시장 예상치는 전년 대비 17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매출 성장률은 200%에 달할 것이다. 올해 엔비디아 주가가 237% 급등했습니다. 메타보다 시총이 높고요. 향후 이제 내일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가능성이 없다. 지금 이건 이제 시킹 알파의 내용인데, 자, 주당 순이익은 3.39달러 정도 예상하고 있고, 매출 추정치는 이렇게 됩니다. 10억, 161억 정도. 전분기 대비해서 훨씬 더 증가되는 걸로 좀 나오고 있죠. 뚜껑은 열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환호성을 지르냐, 아니면은 차익 매물이 나오냐,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좀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국내 증시 가보시죠. 국내 증시. 국내 증시 어제 코스피 코스닥 다 같이 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코스닥 시장 1.75% 상승 마감했죠. 특히 이제 장 초반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르니까 반도체주가 일시적으로 좀 주춤했습니다만, 그런 하락 출발한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가 다시 다 올랐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여전히 내년 그나마 가장 업황이 좀 양호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정배열 추세로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장 지금 뭐 미국의 국채금리랄지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하면서 시장 환경이 좀 안정을 좀 찾고 있고, 오늘도 미국 시장 특히 이제 AI와 반도체주가 올라섰다는 점에 그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어제 장에서는 로봇 관련주, 특히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크게 올랐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이틀째 강세를 보이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주는 하락 출발해서 양봉이 좀 나왔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1.15% 올랐지만 한미 반도체는 1.27% 소폭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HBM 관련주 같은 경우는 좀 움직였죠. 최근 이제 HBM 관련주의 이제 상승세, 뭐 한미 반도체를 비롯한 그런 종목의 상승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아마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없는 AI 반도체 ETF가 오늘 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향입니다. 이미 이런 일정도 미리 좀 말씀드린 바 있었죠. 그리고 내일 새벽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컨퍼런스 콜에서 AI 수요가 이제 뭐 더 내년도에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제 HBM 수요도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다시 관련주에게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단기 상승이 크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욕구도 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시장 보시죠. 차트상 코스피 지수는 5일선이 61선 만났습니다.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돌파했다. 골든크로스가 난 거죠. 네. 여기서 더 올려버리게 한 2,550까지 올려버리게 되면 이제 차트상 몰선이 이제 60일선 뚫고 진행하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어떤 차트 모양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직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였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네, 코스피와는 달리 네, 61선과 5일선의 이격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트는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좀 양호한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주도하지 않는 한 개별적인 뭐 반도체주를 비롯해서 각계 종목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차트상으로 좀 보여주고요. 자, 외국인들 어제 외국인과 기관 네, 순매수 보였죠? 양시장에서 네, 개인 투자자들은 순매도를 보였고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이 7천억 넘게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어제 장 마감 네, 공시 및 시간화 달가를 보게 되면 장 마감 공시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이제 네, 코스닥에 3,000장 제약이었죠. 네, 관련 이제 공시는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참고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아일리아 본계약 690억에서 280억, 15개국에서 5개국으로 변경됐다. 일단 이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들 종목분들 네, 상한가를 좀 기록한 잠깐만요. 이렇게 지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좀 보이면서 네, 뭐 브리지텍이랄지 이스트소프트 올랐다. 그냥 뭐 덩달아 올랐다 이렇게 봐야겠죠. 뭐 기사 내용은 뭐 그런 식으로 좀 나와 있더라고요. 네, 기사 내용 한번 참고하십시오. 이제 제가 텔레그램에도 이제 관련 기사 내용을 좀 올려드렸는데 이스트 소프트하고 브리지텍 상한가는 이제 최근 오픈 AI에서 해임된 샘 알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하게 됐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뭐 수혜 기대감으로 올랐다. 우리나라 종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기타 쭉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인스웨이브 시스템 이런 종목도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잠깐 차트 한번 볼까요? 신규 상장주네요. 신규 상장주도 뭐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진 종목분들 좀 움직이는 것 같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특이점이 좀 보이지 않습니다. 네, 하락 종목군들, 뭐 대형주서, 왜냐면 뭐 상승도 좋지만은 갑작스럽게 그냥 훅 빠지는 종목들 나올까봐 항상 시간이 갈까 해서 이 하락까지 좀 보게 됩니다. 하락률이 크게 나온 거 있나?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자, 코스닥은 어제 T-로보틱스가 3.38% 네, 하락 마감했네요. 이것도 뭐 공시가 좀 나와 있죠. 네, 전환사채 관련해서 전환 청구권 행사 네, 이게 이제 좀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항시 뭐 보유 종목이랄지 네, 공시 내용 꼭 좀 체크하시고요. 어제장 특징주 한 번 더 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양팔 달린 휴머노이드 로봇 출시 속도에 주가가 좀 올랐다는 내용이고요. 정치인 관련주들 네, 어제 몰랐다가 이제 좀 주춤한 모습이죠. 네. 네, 뭐 그런 종목군들이 이렇게 눈에 띕니다. 뭐 리파인, 뭐 알츠라 다 관련 기사가 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막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너도 이제 막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분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또 뭐 이런 주식을 선호는 하지 않지만은
뭐 인맥 관련주, 정치인 관련주도 뭐 상승이 나오게 되면 아 저거 알고 있었는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대략 좀 구분을 좀 해놓을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4월 10일인가요? 총선이요? 네, 그 전까지 이 살아있는 생물인 네, 정치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어떤 부각되는 인물 주시장에서는 연관성 없지만 나도 관련주에 하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90회 어제장 네, 외국인은 삼성전자, 두산 노보틱스를 샀고 기관은 삼성전자와 레버리지 ETF,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을 샀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외국인 순매수했고 기관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이 상장이 되네요. 거래소에서는 동일기현이라는 종목이 공모가 3만 원 상장하고 에코아이라는 종목은 코스닥에 34,700원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